안녕하세요. 이효민 수학학원 원장선생님 이효민입니다. 오늘은 한광여자고등학교 2020년도 2학기 기말고사 1학년 수학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편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문제를 뽑아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번 문제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그림이 나와 있어서 제가 미리 그려놓으려고 먼저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정의된 함수 fx, 이 함수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문제집에서 많이들 봤던 문제입니다. 함수값을 직접 하나하나 대입해 가면서 2020번째와 2021번째에 뭐가 나오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 일단 우리가 함수값들을 찾아 놓고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지금 요 마이너스 1을 2020번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3을 2021번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함수값이 뭐가 되는지부터 찾고 시작합니다. 푸는 방식은 비슷한데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할 법한 문제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각각의 자연수들이 값이 어느 값을 갖는지부터 찾고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땐 마이너스 2.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고, 또는 그냥 x가 2만큼 증가할 때 2만큼 4만큼 감소하니까 1만큼 증가했을 땐 2만큼 감소했겠구나.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안 찾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f-2는 0이 될 거고, 얘도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f-3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f-4에서는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갖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2020번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부터 찾아봅시다. 자, 그냥 어차피 우리가 몇 번을 넣냐 이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표시를 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다시 요 식에 넣어줘서 0이라는 값이 두 번째 값, 0이 나왔으니까 0을 또 넣어주면 마이너스 4라는 게 세 번째 값,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를 다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라는 게 네 번째 값.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라는 결과니까 다시 여기로 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똑같은 것이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한번 써주고 정확하게 푸는 걸 습관을 들입시다. 다섯 번째 일로 오고, 0일 때 여기로 가니까 여섯 번째 여기로 오고, 마이너스 4 여기로 오니까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순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0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눠주고, 자, 3의 배수 쪽은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36에 18, 22, 37에 21, 10이 되니까 3, 3은 9가 돼서 나머지는 1. 그러니까 3의 배수는 여기로 오는데 나머지가 1이 되니까 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2021번을 넣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오른쪽에 작성할게요. 자, 마이너스 3을 2021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3을 일단 첫 번째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란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란 값을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2란 값을 다시 대입하면 0이라는 세 번째 값이 나오고, 0을 또 넣으면 이게 네 번째, 마이너스 4니까 여기로 가서 얘가 다섯 번째, 마이너스 1을 또 넣으면 0으로 오니까 이제 규칙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0을 또다시 넣으면 마이너스 4, 일곱 번째,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2, 여덟 번째, 이런 식의 진행 과정을 똑같이 거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2021을 나눠줬을 때, 3으로 나눠줬을 때 나머지는 얘보다 하나 추가니까 여기도 하나가 추가되어 있을 거다. 3의 배수보다 2개 더 크다. 4의 배수보다 2개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4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태까지 문제집에 대부분 나오는 문제들은 처음부터 규칙성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처음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순간부터 규칙성을 가질 때까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규칙성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 판단해서 문제를 풀면 편합니다. 칠판을 지우고 다음 문제 진행할게요. 자, 시험지가 없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문제를 천천히 읽고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한지를 보고 싶은 학생은 제가 올린 한광고등학교 2020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그 문제풀이 강의를 보면은 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니까 꼭 외우거나 또는 제가 푸는 방식대로 기억을 해주길 바래요. 일단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NCR을 n-c r-1 n-1cr 얘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거 증명하는 거 한광고등학교 작년도 기말고사 제가 올린 강의를 보고선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확인해 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천천히 제가 쓰면서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3분의 x제곱 플러스 k 라는 식이 있고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의 역함수를 요 식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근데 이 gx의 그래프와 y는 3분의 1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요거의 역함수 gx와 3분의 1x가 y는 3분의 2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되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한데 개념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역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자, 역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뭘 생각할 거다? 역함수의 개념을 생각하자. 자, 역함수는 y는 x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것 또는 x와 y를 바꾼다. 두 개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원래 함수가 있고 요거의 역함수를 만들어서 y는 3분의 1x와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랑 자, 그림을 조금 그려서 설명을 해주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그림이 정확치는 않아요. 그냥 제가 이해가 편하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대략적으로 그냥 원점진하게 그릴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고 요거에서 지금 우리가 요거의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 y는 x로 대칭 이동을 시켜서 근데 x가 0보다 큰 범위니까 요쪽만 이렇게 그려보자. 자, 얘랑 3분의 1x 그래프면 우리는 3분의 1x 그래프니까 뭐 이런 녹색깔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자, 제가 좀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그렸을 뿐이고 얘보다는 훨씬 아래에 있어야 될 거예요. y는 x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요 빨간 색깔 그래프와 초록 색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나 또는 그냥 자, 요 녹색깔 그래프의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y를 바꿔서 x는 3분의 1y라는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어차피 역함수의 개념상 xy를 바꾼다는 개념 또는 요 교점과 요 교점 어떨 거다?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뭘로 풀자?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y는 3분의 1x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원래 그래프와의 교점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자, 역함수의 개념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냥 어차피 초록 색깔 그래프를 역함수 시킨 거 그것과 원래 함수의 교점과 요 교점은 어떨 거다? xy 값만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어차피 교점의 정확한 좌표가 아니라 그냥 만나게끔 두 점에서 만나게끔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요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보면 3y는 x가 될 것이고 요거 xy 바꿔서 y는 3x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뭘로 하자? 얘랑 얘의 교점의 개수. 얘네 둘이 어디서 만나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얘랑 얘랑 서로 같다고 놓자.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 x제곱은 마이너스 9x는 3k는 0 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근데 이 문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거는 당연히 적용을 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거니까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12k는 마이너스 81보다 크고 k는 12분의 81보다 크다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다? 모든 정수의 개수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냥 직감적으로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값도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왜? y절편이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안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건 정확치 않은 방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제 그림상 k값이 뭐 음수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찾는 건 3x와의 교점인데 0보다 큰 곳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를 위해서, 자, 지금 뭘 봐야 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있어야 되니까 얘네 둘이 만나는 것도 어디서 만나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만나야 된다. 자, 그럼 무슨 얘기다? 요 식에 두 근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근이 둘 다 뭐여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수상에서 2차 함수 쪽에서 배웠던 건데,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9. 근데 그럼 뭘 해야 된다? 두 근 다 양수여야 된다. 양수 또는 어떻게 돼도 된다? 0이 돼도 된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둘 다 크거나 같은 데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a분의 c인 3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k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거나 12분의 8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12분의 81 대분수로 바꿔주면 12분의 6, 22, 72니까 9 정도. 자, 이렇게 돼서 k는 뭐다? 정수니까 0부터 6까지 총 몇 개 가능하다? 7개 가능하다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칠판을 지우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경우의 수 문제도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유형의 문제예요. 문제집에 나오긴 하는데 많은 문제집에서 다루지는 않는 문제다. 자, 21번 보면 0, 1, 2, 3, 4, 5 0, 1, 2, 3, 4, 5 요게 5개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고 예시를 줍니다. 자, 이렇게 자연수를 0, 1, 2, 3, 4, 5를 한 번씩만 사용하는데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이렇게 차례대로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나열했을 때 4312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골라라. 자, 이 문제는 그냥 직접 다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자, 일단 한 자릿수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한 자릿수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 자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개가 될 거다. 두 자리일 때 생각해 봅시다. 자, 두 자리일 때는 2개의 칸이 있을 거고 두 자리니까 이거 이렇게 표시. 자, 그 다음 두 자리니까 첫 번째 자리엔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 5개.
두 번째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 남은 0을 포함한 5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래서 25개. 자, 세 자리 숫자 찾아볼게요. 자, 세 자리 숫자 찾아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첫 번째 자리 동일하게 5개 중에 하나, 두 번째 자리 0을 포함하고 여기 2개에 넣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된다? 5개 중에 순서를 골라서 2개를 고르자. 자, 그러면 5, 4, 20에 5 곱하니까 100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4312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네 자리 숫자에서 어디까지 셀지를 판단해 보자. 자, 네 자리 숫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자, 요거는 다른 색깔로 표시해 줄게요. 10의 자리가 1일 때 생각해 보자. 왜? 어차피 우린 4312보다 작은 것만 찾으니까. 1000의 자리가 1일 때 두 번째 자리에 두 번째 자리부터 가능한 거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될 거다. 그러면 5, 4, 3 해서 60개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 1000의 자리가 2일 때 동일하게 5P3 될 거니까 얘도 60개. 1000의 자리가 3일 때 동일하게 60개. 자, 어차피 우리가 찾는 건 4보다 431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찾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동일하다. 그 다음 자, 네 자리 수가 있는데 4312보다 작아야 되니까 4면서 가능한 거 0일 때, 1일 때, 2일 때. 자, 일단 다 찾자. 자, 그럼 4형을 썼으니까 남은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골라 차례대로 나열하자. 4, 3, 12. 얘도 12가 될 거고 얘도 12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총 숫자는 30, 130, 요거 180, 요거 310, 그 다음에 요거 36. 그래서 일단 346개가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뭐 하자? 1000의 자리가 4면서 3이고 1, 2보다 작은 애 찾자. 1,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0인 경우는 무조건 작을 것이다. 0이면 무조건 작으니까 남은 거 430 썼으니까 남은 3개. 얘는 3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430인 경우 그 다음 뭐 있다? 1로 시작하는 거 1, 0 요거까지만 있다. 어차피 4312보다 작은. 그러니까 여기 3개, 여기 하나 해서 총 4개. 그래서 얘들을 더해주면 총 350개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이거 칠판을 지우고 좀 설명할게요. 요게 지금 21, 22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였고 각각 문제가 한 페이지에 딱 2문제 있는 문제였어요. 실제로 되게 어렵게 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푸는 방식만 알면 접근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문제여서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된 학생들은 그래도 풀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자, 문제를 읽으면서 써드릴게요. 유리함수 y는 x분의 k, k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그래프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요거의 그래프와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림 그려드릴게요. 삼각형 OPQ의 무게중심 G가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G가 요 그래프 위에 있을 때 OPQ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라는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에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얘는 y는 x분의 k라고 돼 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랑
y는 x분의 k. 자, 요 점을 p로 잡고 요 점을 q로 잡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지금 요 OPQ의 삼각형의 넓이다.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그냥 그 그림 그대로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G, 요 삼각형 OPQ의 무게중심이 요 곡선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문제다. 자, 우리가 무게중심이라는 건 어떻게 배웠다?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각 변의 중점에다가 연결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2,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중점을 찾아서 우리가 엿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중점 찾아봅시다. 10이고 10이니까 요 점은 6,6이 될 것이다. 자, 6,6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다? y는 x라는 직선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요 만나는 G점을 찾아보자. 자, 무게중심 G가 요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무게중심의 특징 뭐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2대 1로 내분한다. 그러니까 6,6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인 G점은 4,4가 될 거예요. 이제 다 건 거예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4,4니까 요 식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고 4는 4분의 k가 될 것이고 k는 16이라는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요 포물선은 요 x분의 16유리함수 그래프는 x분의 16이 될 것이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지금 뭐다? 삼각형의 넓이니까 맞죠? 삼각형의 넓이니까 우리가 얘를 밑변으로 잡고 높이는 우리가 빨간 색깔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요 녹색깔 길이를 찾아보자. 자, 그러면 y는 x분의 16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자. 자, 두 개 갖다가 놓고 양변에 x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전부 다 넘기면 이렇게 식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저 녹색깔 길이니까 한 번만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힘든 사람은 그냥 근해 공식을 쓰면 돼요. 자, 어차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점과 요 점을 봤을 때 요 x좌표를 알파, 여기에 x좌표를 베타라고 놔보자. 그러면 어차피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는 45도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찾으면 여기 길이도 동일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으면 된다. 이게 헷갈리면 그냥 근해 공식 써요. 이게 조금 더 편해서 이렇게 설명할 뻔이에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2고 알파 베타 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6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면 된다. 계산해주면 12의 제곱이니까 144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16 그래서 계산하면 6, 4, 24, 64니까 80이 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결국 얼마다? 여기다 루트를 씌운 4루트 5가 된다. 자, 여기 길이가 4루트 5고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 여기 길이는 4 루트 10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우리가 높이 여기 길이 찾아보면 6,6까지의 길이다. 그러니까 얘도 동일하게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여기는 6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요거 밑변 잡고 요거 높이 잡고 계산 어떻게 하면 된다?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루트 10 곱하기 높이 6루트 2 요 식을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2가 되고 요거 하면은 12 루트 20이니까 2를 끄집어내서 24 루트 5가 답이 된다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웠던 문제들을 설명했고요. 다들 준비 잘 해서 시험 잘 보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